안녕하세요. 저는 순시향대학교 ADS 연구실 학부연구생 정민찬입니다. 제가 오늘 리뷰할 논문은 Automated Cryptocurrency Trading Approach Using 앙상블의 Deep Reinforcement Learning Learn to Understand Candlesticks라는 논문으로, 이 논문은 다중해상도 캔들스틱 차트 이미지를 입력으로 사용하고 심층 강화학습에 기반한 앙상블 기법으로 암호화폐 트레이딩 시스템의 수익을 극대화하는 프레임워크를 제안하는 연구입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이 논문의 실제 섹션에 따라서 진행됩니다. 먼저 서론입니다. 비트코인 같은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한 디지털 자산인 암호화폐는 급격한 가격 변동, 24시간 운영되는 시장, 높은 수익률로 인해 수익성이 있으면서도 고위험을 동반하는 거래 수단으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따라서 알고리즘에 기반한 자동화 트레이딩 시스템을 개발하여 수익을 극대화하려고 연구자들이 노력해오고 있습니다. 유진 파마의 고전적인 효율적 시장 가설 EMH에 의하면 금융시장은 항상 효율적으로 작동하며 모든 가용 정보가 즉각적으로 가격에 반영되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정보 우위를 가질 수 없고, 따라서 초과 수익이 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앤드류 로의 적응적 시장 가설은 효율적 시장 가설의 원칙과 행동 금융학을 결합한 이론입니다. 행동 금융학에 따르면 직관과 비이성적 투자자들의 과도한 자신과 같은 심리적 및 행동적 요인이 주가에 영향을 미쳐 단기적인 모멘텀과 장기적인 주가 반전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행동 금융학과 유사하게 적응적 시장 가설은 시장의 변동성이 증가하는 기간 동안 사람들이 과잉 반응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과거의 데이터와 패턴을 사용하여 암호화폐 시장의 동향을 예측하기 위한 금융 분석을 수행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장 행동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되는 두 가지 주요 접근 방식은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입니다. 기본적 분석은 경제 지표를 분석하여 시장 행동을 예측하는 반면, 기술적 분석은 과거 데이터와 패턴을 이용해 미래의 시장 동향을 식별합니다. 기술적 분석에 기반한 기계학습 알고리즘은 고빈도 거래 데이터를 예측하는 데 자주 사용되며, 기계학습 기반 거래 연구에서는 원시 거래 데이터, 캔들스틱 특성 데이터, 이미지 데이터 등 다양한 유형의 데이터를 입력으로 사용해 왔습니다. 캔들스틱 차트는 시장 가격을 예측하는 데 널리 사용되는 기술적 분석 기법으로 캔들의 크기와 색상을 시각화하여 시장 심리와 가격 변동을 전달합니다. 즉, 캔들스틱의 패턴은 투자자들의 사고방식과 행동을 나타냅니다. 각 캔들스틱에서는 시가와 종가가 캔들 몸통으로, 고가와 저가는 캔들 심지로 나타납니다. 강세 캔들은 시가보다 종가가 높고, 약세 캔들은 시가보다 종가가 낮습니다. 그림 1은 강세와 약세 캔들스틱의 특징을 잘 보여줍니다. 기존 연구에 의하면 캔들스틱에서 수출한 원시적인 수치 데이터만으로는 주식시장의 비선형성을 포착할 수 없으며, 과거 데이터가 현재 시장을 효과적으로 설명하지 못한다고 지적받은 바가 있는데, 이 문제는 주식시장보다 더 역동적인 암호화폐 시장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납니다. 따라서 기존 연구에서는 캔들스틱 차트에 나타난 공간 정보를 포착하기 위해 강세와 약세 캔들 간의 크기, 형태, 위치 관계에 기반한 특정 패턴을 사용하여 거래 신호를 형성하였습니다. 또한 짧은 시간 범위에서 나타나는 패턴이 더 긴 시간 범위에서도 비슷하게 반복될 수 있다는 프랙탈 시장 가설에 근거해 제한된 기존 연구에서는 서로 다른 해상도의 가격 데이터가 귀중한 시간적 패턴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다중 해상도의 캔들스틱 차트를 고려하는 것이 모델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다중 해상도 캔들스틱 이미지를 입력 데이터로 사용하여서 심층 강화 학습을 활용한 암호화폐 거래 자동화를 위한 앙상블 전략을 제안합니다. 본 연구의 목표는 캔들스틱 이미지 데이터를 사용해 학습한 모델과 원시 데이터를 사용해 학습한 모델의 성능을 비교하고 캔들스틱 이미지를 기반으로 최적의 거래 신호를 생성하는 것입니다. 본 연구의 주요 기여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서로 다른 기관의 캔들스틱 차트를 하나의 이미지로 통합하여 이를 강화학습 환경의 상태로 활용하는 방법으로 다중해상도 캔들스틱 이미지를 이해하고 이용하는 새로운 접근 방식을 제안합니다. 또한 여러 강화학습 에이전트의 결정을 결합하여 강화성을 향상시키고 위험 성과 지표를 사용해 이러한 결정을 적절하게 가중치를 부여하는 앙상블 전략을 적용합니다. 마지막으로 어텐션 메커니즘에 기반한 기법을 통해 캔들스틱 이미지에서 중요한 영역을 시각적으로 식별함으로써 해당 이미지에 대한 이해를 높이게 됩니다. 다음은 문헌 연구입니다. 금융시장에서 거래 데이터의 특성에 대해서 기존 연구들은 일반적으로 시장 거래 데이터는 시계열 데이터로 간주되며 수학적 기법,
특징 추출, 신호 처리, 패턴 인식, 머신러닝 등 다양한 접근법을 통해 분석을 시도해왔습니다. 시계열 데이터는 시간 순서가 중요한 특성을 지니므로 리브 원 아웃이나 K-폴드 교차 검증과 같은 전통적인 교차 검증 방법은 T 시점과 T 플러스 1 시점 간의 관계 때문에 이러한 시계열 데이터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몇몇 기존 연구들은 롤링 윈도우 접근법을 사용하여 데이터를 여러 폴더로 분할하는 워크포워드 밸리데이션 기법을 사용합니다. 이 접근법은 분할된 폴더들을 순차적으로 훈련, 검증 및 테스트 데이터로 처리함으로써 편향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전통적인 기술적 분석에서는 이동 평균, 상대 강도 지수, 상품 채널 지수, 볼린저 밴드와 같은 기술적 지표가 시장 흐름 예측에 자주 사용됩니다. 캔들 차트는 또 다른 기술적 분석 방법으로 각 캔들의 특정 기간의 시가, 고가, 저가, 종가를 나타내며 시가, 저가, 종가는 흔히 OHLC로 표현합니다. 이에 대표적으로 1번 연구는 심층 강화학습을 기반으로 한 자동 암호화폐 거래 프레임워크를 제안하여 타임스탬프, OHLC, 비트코인 가격 및 가중 비트코인 가격을 입력으로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일부 연구자들은 캔들 패턴으로부터 추출된 특징 벡터로 사용하여서 이번 연구는 그에 대한 예시이고 캔들 차트로부터 추출된 OHLC 정규화값, 그림자 길이, 캔들 몸통 길이 등을 강화학습 네트워크로 입력으로 사용하는 자동 거래 프레임워크를 제안하였습니다. 캔들 차트에서 추출하는 수치 정보가 널리 사용되고 있지만 이러한 데이터만으로는 암호화폐 거래 시장의 비선형적이고 복잡한 특성을 포착하기에는 한계가 존재합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일부 연구자들은 이미지 데이터를 입력값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시도해왔습니다. 예를 들어 3번 연구는 CNN 모델을 사용해 캔들 차트의 특징을 추출하고 이를 통해 시장 움직임을 예측하였습니다. 이 연구들을 바탕으로 다양한 시간 간격을 포함하는 캔들 차트 이미지 데이터가 거래 성능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를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평가하기 위해 기존 CNN 모델들보다 우수한 성능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진 레드넷 아키텍처를 사용해 특징을 추출하였고 다중의 상도의 캔들 차트 이미지 데이터를 모델의 입력값으로 활용하였습니다. 최근 수년간은 알고리즘 기반 트레이딩 시스템에 딥러닝 알고리즘을 폭넓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LSTM은 시퀀스 데이터를 학습하는 데 자주 사용되는 신경망 모델로 4번 연구는 주가 예측 문제에서 시장 추세를 예측하기 위해서 이 LSTM 모델을 사용한 연구입니다. 그러나 금융 데이터는 노이즈가 많고 동적이기 때문에 LSTM과 같은 지도학습 기반의 모델은 과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중 하나로는 트레이딩 문제를 마르코프 결정 과정으로 모델링하고 이를 강화학습 알고리즘으로 푸는 방식이 있습니다. 강화학습은 상태로부터 행동을 선택하여 누적 보상 신호를 최대화하는 학습 알고리즘입니다. 금융 분야에서 많은 연구들이 신경망과 강화학습의 결합을 시도해왔습니다. 특히 DQ 네트워크, DQN은 이산 제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자주 사용되는 심층 강화학습 네트워크입니다. 더블 DQN과 듀얼링 DQN은 DQL 알고리즘의 변형이며 일부 경우에서는 5번, 6번 연구와 같이 이 변형된 연구들이 더 나은 성능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최근 자동화된 금융거래 시스템에 관한 많은 연구에서 앙상블 기법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7번 연구는 100개의 CNN 기반 학습기와 강화학습 기반 메타학습기를 결합한 스태킹 앙상블 학습 접근법을 제안하였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강건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다중 에이전트 앙상블 접근 방식을 활용하였습니다. 데이터셋이 워크포워드 검증을 위해 여러 폴더로 분할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의 폴더에서 훈련된 모델은 독립적인 의사결정 에이전트로 간주할 수 있으며 따라서 총 M개의 폴더로부터 M개의 독립적인 에이전트가 생성됩니다. 본 섹션을 요약하자면 본 연구는 서로 다른 시간 구간을 포함하는 다양한 캔들 차트를 결합한 새로운 형태의 다중해상도 캔들 차트 이미지를 제안합니다. 에이전트들은 새로 학습되며 새로운 데이터가 확보될 경우 가장 오래된 에이전트를 대체할 수 있어 이 방식은 실제 거래 환경에서도 적용 가능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모델 수식화입니다. 먼저 문제 정의에 대한 설명입니다. 제안하는 암호화폐 트레이딩 시스템에서는 15분마다 거래 결정을 내립니다. 가능한 결정은 롱 포지션 진입, 숏 진입, 포지션 청산 또는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거래 문제를 마르코프 결정 과정으로 모델링하며 거래의 목적은 기대 수익의 극대화로 정의됩니다. MDP의 핵심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디시전 에폭은
거래 에피소드 동안의 시간 단계 수를 의미합니다. 거래 에피소드는 시계열 데이터의 의미 시점에서 시작해 마지막 거래 시점까지를 포함한 전체 거래 과정을 뜻합니다. 시장 T에서의 상태는 다음과 같이 표현됩니다. 여기서 CT는 캔들스틱의 특징 벡터이며 레즈네디 팔을 통해 추출된 512마일 크기의 특징 벡터입니다. FT는 현재의 펀딩 비율로, 펀딩 비율은 암호화폐 무기한 계약의 가격을 기준 지수와 연동시키기 위한 트레이더 간의 주기적인 지불금입니다. 펀딩 비율이 양수일 경우 롱 포지션 보유자가 숏 포지션 보유자에게 지급하고 음수일 경우 그 반대로 지급합니다. T는 현재 포지션을 의미하며 마이너스 1일 때 숏, 0일 때 포지션 없음, 1일 때 롱 포지션에 있음을 의미합니다. 선택된 행동 A는 정수로 표현되는데 다음과 같이 0일 때는 노 액션, 1일 때 롱, 2일 때 숏, 3일 때 청산입니다. 선택한 행동을 수행한 후의 보상은 다음과 같이 정의되며 보상 함수에 대한 설명은 자세히 이따가 나중 섹션에서 다루게 됩니다. 정의된 문제에서 이 연구는 모델풀이 심층광학습 알고리즘을 사용합니다. 이들은 상세 전이 확률을 명시하지 않아도 되는 적응형 알고리즘입니다. PPO는 원래 정책 기반 알고리즘으로 연속적인 행동을 샘플링할 수 있도록 확률 분포를 출력하지만 소프트맥스 함수를 사용하는 행동자 네트워크 변경을 통해 이산적인 행동 공간에서도 구현이 가능합니다. 즉, 행동 네트워크의 확률 분포로부터 카테고리형 행동을 샘플링할 수 있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DQN, 듀얼링 DQN, PPO 모두 이산 행동 공간에서 설계되어 적용되었습니다. 모델의 구성 요소에 대한 설명입니다. 먼저 본 연구에서는 다중해상도 캔들스틱 차트를 사용하여 시간적 및 공간적 정보를 하나의 이미지로 결합하였고 이를 심층 강화학습 모델의 상태로 활용합니다. 이 이미지에서는 15분, 30분, 2시간 캔들스틱 차트와 5일, 20일, 50일 이동평균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락 캔들은 빨간색, 상승 캔들은 초록색, 이동평균선은 파란색으로 매핑합니다. 이미지 내의 공간 활용을 최적화하기 위해서 각각의 영역에 맞춰 캔들 높이를 스케일 조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은 시간 단계 간의 가격 차이로 인해 정보 손실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위쪽에 30분 및 2시간 차트 영역 사이에 파란색 막대를 삽입하고 해당 막대의 높이는 10만 분의 현재 종가의 비율에 따라 스케일됩니다. 그림 2는 캔들스틱 이미지 구성의 예시이며 전체 이미지 크기는 224 x 224이고 상단의 높이는 90픽셀, 하단행의 높이는 134픽셀입니다. 각 캔들의 너비는 6픽셀이고 캔들 사이의 간격은 3픽셀. 최종적으로 포함되는 캔들의 개수는 15분 캔들은 24개, 30분과 2시간 영역의 캔들 개수는 각각 12개입니다. 색상 채널과 매핑할 때 하락 캔들은 빨간 색상이므로 즉 차원은 25,0,0, 상승 캔들은 0,25,0입니다. 시가와 종가가 동일한 경우에는 25,25,0으로 즉 노란색으로 매핑됩니다. 이동평균선은 먼저 그레이스케일 이미지에 그려지며 각 이동평균선의 픽셀 값은 5일선일 때 127, 20일선 170, 50일선에는 212이며 이후 기존 캔들 이미지의 파란색 채널과 교체하여 최종적인 다중해상도 캔들스틱 이미지를 완성합니다. 일반적으로 거래량은 시장 가격 변동성과 관련이 있으나 기존 연구에 따르면 단기 예측 성능 향상에는 기여하지 못함이 입증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캔들스틱 이미지에 거래량 정보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보상함수 설계입니다. 각 가능한 행동에 대한 보상함수는 해당 행동 수행 이후 현재 시점과 다음 시점 사이의 계좌 잔액 차이로 정의됩니다. 보상은 현재 포지션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현재 포지션은 숏, 아무런 포지션 없음, 롱 중 하나입니다. 또한 행동으로 4가지 행동이 가능한데 허용되는 합리적인 행동은 현재 포지션에 따라서 제한되게 됩니다. AT가 0, 즉 에이전트가 아무 행동도 하지 않는 경우 현재 포지션은 유지됩니다. 당연하게도 포지션이 0, 즉 아무런 포지션도 없을 때 보상은 없고 현재 포지션이 롱이라면 에이전트는 계속해서 코인을 보유하며 수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포지션이 숏이었다면 에이전트는 여전히 공매도 상태를 유지하며 다음과 같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HT는 에이전트가 보유한 코인 수이며 CT는 현재 시점의 종가입니다. 다음 롱 포지션 진입 행동은 현재 포지션이 없을 때만 가능하며 다음과 같은 식으로 거래 비용을 고려하여 잔액을 업데이트합니다.
여기서 TC는 거래 수수료입니다. 보유할 수 있는 코인의 양 HT는 다음과 같습니다. 롱 포지션으로 진입을 했으므로 포지션 상태 PT는 1로 변경되고 보상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숏 포지션은 다음과 같이 롱과 유사한 방법이지만 반대로 적용되며 포지션 청산은 롱 포지션을 청산할 경우에 세 잔액과 보상, 숏 포지션을 청산할 경우에 세 잔액과 보상을 다음과 같이 나타냅니다. 청산 후에 포지션 PT는 0, 보유자산 HT는 0이 되게 됩니다. 또한 2019년부터 2022년 사이에 암호화폐 가격 변동성이 0에서 수백 단위까지 다양하기 때문에 훈련 안정성과 수렴 속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보상값을 100으로 나누어 스케일링하였습니다. 스케일링 이전의 보상함수식 RST, ST 플러스 1은 다음과 같으며 이 보상함수는 기존 연구의 방식과 유사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포지션 청산 행동에 대한 보상까지 포함하여 확장되었습니다. 다음은 행동 마스킹입니다. 동적으로 변화하는 암호화폐 트레이딩 환경에서는 합리적인 행동은 현재 상태의 포지션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현재 포지션이 없을 경우 에이전트는 롱 또는 숏 포지션 진입 혹은 아무것도 하지 않기 중 선택 가능하며 포지션 청산은 불가능한 비합리적인 행동입니다. 이처럼 상황에 따라 합리적, 비합리적 행동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행동 마스킹을 적용하여 행동 선택 및 학습 과정의 효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DQN과 듀얼링 DQN에서는 행동 선택 단계에서 에이전트는 최대 Q값을 기준으로 행동을 선택하거나 합리적인 행동 중 무작위로 선택을 합니다. 이 필름 그리디 전략 사용 시에는 비합리적 행동의 Q값을 매우 큰 음수값으로 대체하여 선택되지 않도록 만듭니다. 학습 단계에서는 타겟 네트워크의 분포는 행동 네트워크와 동일하게 해야 하므로 타겟 네트워크에서도 비합리적인 행동의 Q값을 큰 음수로 교체합니다. PPO에서는 행동자 네트워크의 출력값 중 비합리적 행동에 해당하는 값을 음의 무한대로 교체하며 소프트맥스 함수 전에 이 값을 넣으면 해당 행동의 선택 확률이 0이 되어 자동으로 배제가 됩니다. 이러한 방식의 행동 마스킹은 불필요하거나 비합리적인 선택을 제거하여 모델 훈련 수렴 속도를 향상시키고 정책 학습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다음은 앙상블 기반 강화학습 접근 방식의 설명입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에서 사용된 데이터셋 롤링 기법을 활용하여 에이전트를 훈련합니다. 전체 데이터셋은 9개의 폴더로 분할되며 80일간 간격의 롤링 윈도우로 나뉩니다. 강화학습 모델은 각 훈련 데이터를 독립적으로 학습하며 훈련된 에이전트는 마지막 검증 세트 이후에 테스트 세트를 사용해 평가됩니다. 에이전트는 가중치는 검증 과정에서 계산된 소르티너 비율을 기준으로 부여됩니다. 이 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 여기서 RP는 실제 또는 기대 수익률, RF는 무위험 수익률, 시그마 D는 하방 표준 편차로 손실 위험만을 반영합니다. 따라서 소르티너 비율이 높을수록 안정적이고 우수한 전략이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에이전트 I의 가중치 WI는 SRI와 같으며 여기서 SRI는 I번째 에이전트의 소르티너 비율이고 I는 1부터 총 에이전트 수까지 존재합니다. 모든 에이전트가 우수한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상위 3개의 소르티노 비율을 가진 에이전트만 선별하여 앙상블 결정에 참여합니다. 최종 행동 결정은 다음과 같이 가중치 투표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AK는 K번째 에이전트를 나타내며 DJ는 행동 중 하나입니다. AKJS는 상태 S에 대해서 에이전트 AK가 행동 DJ를 선택할 확률이며 WK는 에이전트 AK의 가중치입니다. 그림 3은 앙상블 자동화 암호화폐 거래 시스템의 개요를 나타내며 QN, 듀얼링 DQN, PPO로 구성된 3개의 강화학습 네트워크가 동일한 CNN MLP 기반 백본 구조를 공유합니다. 보라색 점선 박스는 QN, 듀얼링 DQN에 해당되며 초록색 점선 박스는 PPO, 파란색 박스는 MK에 분할된 데이터 폴더입니다. DQN 및 듀얼링 DQN 훈련 과정을 보면 알고리즘 1과 같이 먼저 각 데이터 폴더에서 에피소드를 수행하며 경험을 리플레이 버퍼에 저장합니다. 이 버퍼로부터 미니 배치를 샘플링하고 샘플 데이터를 DQN 및 듀얼링 DQN 네트워크에 입력하여 행동 네트워크와 타겟 네트워크 사이의 손실을 계산해 네트워크를 업데이트합니다. 타겟 네트워크는 일정 주기마다 비동기적으로 복사되며 총 M개의 폴더를 모두 학습한 후 각각을 하나의 개별 에이전트로 간주합니다. 이후 소르티노 비율이 가장 높은 3개의 에이전트를 선택하여 최종 거래 결정을 수행합니다.
알고리즘 2와 같은 PPO의 훈련 과정은 먼저 정책 기반 네트워크로 구성되면 행동자와 비판자 네트워크가 존재합니다. DQN과 달리 PPO는 경험을 전이 버퍼에 저장하고 최적화 에포 이후 버퍼를 초기화합니다. 각 미니 배치에 대해서 현재 정책과 이전 정책의 비율을 계산하여 이를 활용해 대리 목적 함수를 클리핑하며 행동자 및 비평자 네트워크를 업데이트합니다. PPO 또한 DQN과 동일하게 앙상블 방식은 동일한 구조를 따릅니다. 자세한 설명은 알고리즘 2에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실험 및 결과입니다. 본 실험에서는 비트코인 테더 통화상을 거래 대상으로 사용합니다. 바이낸스의 API를 통해 수집했으며 다양한 해상도의 타임스탬프와 OHLC 가격 정보를 가져왔습니다. 샘플 데이터셋은 표 1과 같습니다. 데이터셋의 구성은 다음과 같이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6월 19일까지 900일 분량의 데이터입니다. 데이터는 총 9개의 폴더로 나뉘며 각 폴더는 260일 분량의 데이터를 포함합니다. 260일의 각 폴더마다 처음 180일은 훈련, 나머지 80일은 검증으로 나뉩니다. 최종적으로 모델의 성능 테스트는 2022년 6월 19일부터 2022년 7월 18일 사이에 30일치 데이터를 사용합니다. 이는 아웃 오브 샘플 테스트용 데이터입니다. 그림 4는 위에서 설명한 80일 윈도우 롤링 데이터 분할 방식을 시각적으로 보여줍니다. 이 방법은 시간 순서에 따라 데이터를 훈련, 검증, 테스트 세트로 나누는 워크포워드 밸리데이션 기법으로 시계열 데이터의 특성을 잘 반영할 수 있는 전략입니다. 그림 3에서 볼 수 있듯 제한된 심층 강화학습 네트워크는 CNN 백본과 MLP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캔들스틱 이미지에서 특징을 추출하기 위해서 레슨은 18 마지막 두 레이어를 제거한 형태를 CNN 모델의 백본 네트워크로 사용하였습니다. 레슨은 18의 마지막 합성고 레이어 이후에는 공간과 채널 정보 모두에서 특징을 추출할 수 있는 컨볼루셔널 블록 어텐션 모듈로 적용하였습니다. 기존 연구에서 제안한 것과 동일하게 채널 어텐션 축소 비율은 16, 공간 어텐션 커널 크기는 7로 설정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상태의 포지션과 펀딩 비율을 어텐션 기반 백본의 출력 벡터의 콘캐트레이션으로 연결했습니다. 학습의 안정화를 위해서 펀딩 비율은 100을 못 봐요 스케일링하였는데 따라서 피처 벡터는 514/1로 확장됩니다. CNN 백본 다음에는 두 개의 은이층을 가진 MLP가 이어집니다. 첫 번째 은이층과 두 번째 은이층에는 각각 512개와 256개의 뉴런을 설정하였습니다. 훈련 과정 동안 각 에피소드는 훈련 데이터셋 내의 임의의 관측 값으로 시작됩니다. 시계열 데이터에서 새로운 데이터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최신 학습 데이터가 충분히 사용되도록 보장하기 위해서 임계값 t를 설정하였습니다. 이 임계값은 전체 훈련 세트 길이에 대해 t 곱하기 길이만큼의 최신 데이터를 반드시 샘플링하도록 설정되며 본 연구에서는 t를 0.2로 두었습니다. 시뮬레이션에 사용된 하이퍼 파라미터는 표 2에 나와 있습니다. PPO 학습 과정에서는 각 궤적에 대해 10의 폭을 수행하였고 병자 할인율과 엔트로피 보너스를 사용하였습니다. 이는 행동자가 다양한 정책을 탐색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며 기존 연구의 제안에 따른 것입니다. 또한 비평자 손실은 할인율을 0.5로 설정하여 조정하였고 엔트로피 계수는 0.001로 설정하였습니다. 모든 심층 강화학습 훈련 과정에서 각 모델보다 총 50개의 에피소드를 실행하였고 평균 부상값이 가장 높은 결과를 반환한 모델을 선택하였습니다. 초기 계좌 잔액은 신반 태도로 설정되었으며 세 가지 과정이 적용되었습니다. 먼저 거래 결정이 내려지면 모든 거래는 즉시 실행 가능하며 본 거래 시스템은 실제 암호화폐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가정. 둘째, 마이너스 잔고는 허용되며 숏 포지션에 진입하는 금액은 에이전트와 현재 잔고에 따라 결정되며 거래 중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이자 비용은 무시합니다. 마지막으로 암호화폐를 매매할 때 발생하는 거래 수수료는 0.05%로 이는 바이낸스에서 포지션을 진입하거나 청산할 때 요구되는 수수료의 중간값 수준입니다. 최근 연구들은 모델을 평가할 때 일반적으로 수익성과 내재된 투자 리스크라는 두 가지 평가 기준을 사용합니다. 따라서 다음 5개의 평가 지표를 사용하였습니다. 누적 수익률은 특정 거래 기간 동안의 전체 손익의 변화량을 나타냅니다. 이는 다음과 같이 계산되며 초기 포트폴리오 값에서 현재 포트폴리오 값을 뺀 후 이를 초기 값수로 나누어 백분율로 표현합니다.
流動성은 특정 거래 기간 동안 자산 가격이 얼마나 진폭 있게 변화했는지를 나타냅니다. 계산에는 표준편차 또는 분산을 사용할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표준편차를 사용하였습니다. 여기서 RT는 시점의 수익률, 알파는 평균 수익률, 대문자 T는 전체 기간 수익률이다. 앙상블 방식에서 마찬가지로 토로티노 비율의 에이전트 성능을 측정하는 지표로 사용됩니다. 커버리지 지표는 전체 거래 과정에서 롱숏 액션이 수행된 비율을 의미합니다. 본 연구에서는 롱숏뿐만 아니라 클로즈 액션도 포함하여 전체 테스트 기간 동안의 모든 거래 중 이 세 가지 액션이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하였습니다. 수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대 낙폭 MDD는 포트폴리오가 최고점에서 최저점까지 하락한 비율을 나타냅니다. 이는 새로운 고점을 달성하기 이전에 발생한 가장 큰 손실 비율로 정의되며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비교 실험을 위해서 캔들스틱 특징을 설명하는 숫자형 데이터 기반의 두 가지 DRL 모델을 사용하였습니다. 단일 수치형 벡터 방식 SR과 다중 수치형 해상도 MR 방식의 성능을 비교하였습니다. 단일 벡터는 15분 캔들스틱에서 시점 T에 해당하는 4가지 가격 정보와 3가지 이동 평균을 포함하는 7x1 벡터로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여기서 OT, HT, LT, CT는 각각 최고 저점을 의미하며 또한 다중해상도 그룹은 기존 연구에서 제안한 방법에 따라 구성되었으며 이는 서로 다른 시간 범위에서 수출된 캔들스틱 특징들을 컨캐테네이션하여서 만든 것입니다. 이 벡터는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 여기서 CT, 15MI는 15분 캔들스틱의 단일 벡터들을 I에 포함하며 각 벡터는 위에서 설명한 7x1 구조를 따릅니다. 15분 캔들의 I는 24이며 30분과 2시간 캔들의 JK는 12입니다. 이는 캔들스틱 차트의 캔들 수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렇게 구성된 다중해상도 수치 데이터 벡터의 크기는 336 곱하기 1입니다. 이 외에도 우리는 DRL을 사용하지 않는 거래 전략들과 함께 비교 실험에 포함하였습니다. 비교에 사용된 모델 및 전략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은 실험 결과 및 디스커션입니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앙상블 접근법은 오픈AI 짐 환경에서 거래 시뮬레이션을 통해 검증되었습니다. 그림 5는 그 샘플 캡처 이미지입니다. 제안된 앙상블 접근법은 두 개의 데이터셋을 사용하여 테스트되었습니다. 먼저 30일 테스트셋은 마지막 검증 세트를 있는 데이터로 구성되며 15일 데이터셋은 2022년 8월 15일부터 시작되는 기간의 데이터입니다. 30일 테스트셋은 크게 변동하는 강세장이 나타나는 반면 15일 테스트셋은 약 20% 정도로 변동성이 줄어든 약세장을 반영합니다. 그림 6은 이 두 기간의 과거 시장 추세를 보여줍니다. 본 연구에서는 검증 결과에서 소르티노 비율을 기준으로 에이전트 앙상블을 구성하였습니다. 소르티노 비율이 가장 높은 상위 3개 에이전트가 앙상블 결정을 내리는 데 사용되었으며 워크포워드 검증을 통해 계산된 각 에이전트의 소르티노 비율은 표 3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숫자형 데이터로 학습된 일부 에이전트가 검증 단계에서 더 높은 소르티노 비율을 기록했으나 최종 앙상블 결과는 캔들스틱 이미지 데이터로 학습된 모델의 성능보다는 낮았습니다. 표 4에서 제시된 것처럼 30일 강세장 테스트 세트에서 캔들스틱 이미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습된 DQM 모델은 최고의 누적 수익률을 기록했으며 베이스라인 전략인 바이앤홀드 전략보다 더 나은 성능을 보였습니다. 변동성 측면에서는 휴리스틱 TRB 전략이 212.3909로 다른 모델들보다 우수한 수치를 보였습니다. 다중해상도 수치 데이터를 사용한 듀얼링 DQM 모델은 가장 안정적인 MTD를 기록했지만 거래 커버리지 비율이 약 97%로 매우 높아 거래 수수료로 인해 누적 수익률은 다른 모델보다 낮았습니다. 그림 7은 숫자형 데이터, 캔들스틱 이미지, 기준선 전략들 간의 누적 수익률을 비교한 결과를 시각화합니다. 그림 7에 나타난 누적 수익률에 따르면 캔들스틱 이미지 데이터를 사용하는 모델들이 숫자 데이터를 사용하는 모델이나 기준선 전략보다 더 우수한 성능을 보입니다. 각 모델 및 기준선 전략의 청산 액션에 대한 누적 거래 손익은 그림 8에 나타나어 있습니다. 바이앤홀드 전략의 경우 수익 또는 손실은 거래 기간 종료 시점에서 한 번에 계산되며 다음과 같은 그래프가 나타납니다. 숫자 데이터를 사용하는 SR 모델들은 DQM, 듀얼링 DQM 모두 바이앤홀드 전략을 사용하였고 PO는 전체 거래 단계에서 대기 액션만 선택하였습니다.
다중해상도 숫자 데이터를 사용하는 경우 QN과 PPO는 바이앤홀드 전략이 사용되었지만 듀얼링 DQ에는 단기적으로 이익을 보이는 손실로 전환되었고 장고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캔들스틱 이미지 데이터를 사용하는 모델들 중 듀얼링 DQ에는 바이앤홀드 전략을 수행하였으나 DQN 모델은 가장 높은 수익을 기록하며 바이앤홀드 전략보다 더 나은 결과를 달성했습니다. PPO는 거래 후 최종 수익이 양은 아니었지만 대부분의 단계에서 수익을 달성하였습니다. 에이전트의 의사결정 성능 평가는 바이앤홀드 또는 두나띵 전략을 사용하지 않는 모델을 대상으로 15분 간격의 30일 시장 추세에 따른 롱, 숏 결정들을 시각화하여 분석하였습니다. 그림 9는 방금 말한 기준에 따른 모델들의 앙상블 결정 결과를 보여줍니다. 시각적 구분을 위해 그림에는 클로즈, 청산 액션을 제외하였습니다. 그림 10은 2022년 6월 19일부터 3일간 거래에 대한 클로즈 액션도 포함한 상세한 시각화입니다. 결과적으로 캔들스틱 DQM 모델은 212회의 롱과 14회의 숏, 멀티 상도 숫자 데이터 듀얼링 DQM 모델은 총 1400회의 롱, 캔들스틱 PPO 모델은 320회의 롱, 290회의 숏 액션을 수행하였습니다. 그림에 나타난 의사결정 분포 시각화를 보면 캔들스틱 데이터를 사용하는 모델이 숫자 데이터를 사용하는 모델보다 더 합리적인 거래 신호를 형성한다는 점이 명확합니다. 숫자 데이터로 학습된 에이전트는 롱 액션만을 선택하고 곧바로 포지션을 청산하는 반면 캔들스틱 차트를 사용한 모델은 이 균형이 잘 이루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숫자 데이터로 학습된 에이전트는 일반화가 어렵다는 문제점이 존재합니다. 이 실험에서는 약세장 데이터셋을 사용하여 거래 알고리즘들의 경고성을 테스트하였습니다. 표 5에 따르면 변동성과 거래 커버리지 측면에서는 성능은 30일 강세장 테스트 세트와 유사하였습니다. 그러나 약세장 상황에서는 바이앤홀드 전략을 적용한 모델들의 성능이 저조하였습니다. 베이스라인 전략인 휴리스틱 전략은 가장 좋은 NDD를 기록했지만 누적 수익률 측면에서 성능이 좋지 않았습니다. 캔들스틱 이미지 데이터를 사용한 PPO 모델은 가장 높은 소르티노 비율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림 11을 보면 어느 모델도 최종적으로 수익을 내지는 못했지만 캔들스틱 이미지 데이터를 사용하는 모델들의 평균 성과가 숫자 데이터와 베이스라인 전략보다 더 뛰어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각 모델 및 기준선 전략의 클로즈 액션에 따른 누적 손익 결과는 그림 12에 해당됩니다. 바이앤홀드 전략을 사용한 모델들은 모두 손실을 입었지만 CI 기반, 캔들스틱 이미지 기반 PPO 모델은 대부분의 거래 구간에서 수익을 기록하였습니다. 강세상과 마찬가지로 그림 13에서는 거래 커버리지가 높은 모델들의 앙상블 결정을 시각화했으며 15분 간격으로 롱, 숏 결정이 15일 약세장에서 어떻게 분포되는지를 시각화합니다. 3일간 거래에 대한 상세의 시각화는 그림 14에 해당됩니다. DQN 및 PPO 모델의 결정 결과를 살펴보면 일부 숏 신호가 가격 곡선의 고점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합리적인 판단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강세상과 약세상 실험을 종합한 결과 캔들스틱 이미지 데이터를 사용하는 모델이 숫자 데이터 모델보다 더 강화하다는 점이 확인되었으며 캔들스틱 이미지 데이터를 사용하는 PPO 모델이 전체적으로 가장 우수한 평균 성능을 달성하였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실험 결과 9개 에이전트 모델 중 5개가 바이앤홀드 전략을 선택하였습니다. 이 모델들이 왜 바이앤홀드 전략을 선택했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9개 에이전트의 검증 성능을 분석하였습니다. 표 6은 각 모델에 대한 에이전트의 거래 커버리지, 평균값, 표준 편차를 제시하며 그림 15는 해당 데이터를 박스플롯 형태로 시각한 것입니다. 그림 15에서 확인할 수 있듯 매수 보유 전략을 선택한 모델 대부분은 평균 거래 커버리지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표와 시각화 결과를 종합해 봤을 때 평균 거래 커버리지가 10% 미만으로 낮은 모델은 바이앤홀드 전략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고 표준 편차가 큰 모델은 누적 수익률이 낮은 경향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결과는 훈련 중 바이앤홀드 전략을 학습한 에이전트가 테스트 시에도 동일한 전략을 선택하게 됨을 보여줍니다. 다만 예외도 존재하는데 평균 거래 커버리지가 높은 모델이더라도 바이앤홀드 전략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해당 에이전트가 높은 소르티노 비율을 학습하여 앙상블 전략이 해당 매수 보유 전략을 채택하게 된 것입니다. 이 문제를 보다 명확하게 평가하기 위해 각 에이전트의 검증 단계 누적 수익률을 분석한 것이 표 7입니다. 분석 결과 숫자 데이터를 사용하는 모델이
캔들스틱 이미지를 사용하는 모델들보다 더 높은 수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고수익은 바이앤홀드 전략과 강세장 상황 덕분에 발생한 것이라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결과는 듀얼링 DQN 모델인데, 5번 에이전트는 검증 단계에서 무려 2741%의 수익률을 기록했지만 강세장에서는 마이너스 23%, 약세장에서는 마이너스 30%의 누적 수익을 기록했습니다. 또한 누적 수익률의 표준 편차는 768로 다른 모델들보다 훨씬 높아 불안정성과 과적화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캔들스틱 이미지를 사용한 PPO 모델의 검증 성능은 다른 모델들보다 평균적으로 낮았지만 캔들 이미지 데이터를 사용하는 모델은 전반적으로 더 강건함을 보였습니다. 학습 과정에서 더 높은 거래 커버리지를 유도하는 평가 지표 및 조건을 설정할수록 검증되지 않은 새로운 데이터에 대한 성능이 향상됨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 파트에서는 딥큐 네트워크의 CNN 백본으로부터 생성된 이미지 어텐션을 간단히 살펴보고 선택된 에이전트들이 어떤 영역에 주목했는지를 파악합니다. 제한된 다중해상도 캔들스틱 이미지에 대해서 시간 단계 33, 1018, 40, 1628, 1629에서의 어텐션을 시각화했으며 이는 그림 16에 해당됩니다. 각 시간 단계 및 에이전트에 대한 현재 포지션, 선택된 행동, 그리고 해당 단계의 손익 정보는 또 8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림 16에서 T는 에이전트의 현재 포지션을, A는 선택된 행동입니다. 그림에서 볼 수 있듯 한 시간 단계로 현재 포지션이 다른 따라 선택된 행동도 다릅니다. 에이전트 1은 바이노드 전략을 하며 2시간 미과 시간 이동 평균에 더 많은 이 에이전트는 지적 관점에 과거 캔들에만 집중하며 커버리지를 낮추는 경향을 보였고, 바이앤홀드 전략을 에이전트 4는 30경에 집중 2시간이 최근 거의 주의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에이전트 6는 30분 영역과 10분의 가장 큰 캔들들을 집중. 어떤 시간에서는 에이전트가 주의를 기울이는 동안 비어 있을 수도 있지만 이는 없는 알고리즘 특정 공간 영역 현재 가격 영역에 있다는 이유로 할 수 있습니다. 에이전트 4의 새로운 사실을 보여줍니다. 해당 에이전트 현재 시점에 가까운 15분 캔들보다는 이전 단계의 캔들이 더 많으십니다. 그림 16의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거래 시스템은 단기적으로는 최신 캔들에, 장기적으로는 전체 캔들에 집중하는 에이전트를 결합합니다. 캔들 패턴과 이동 변기존에서 추출된 시공간 정보와 거래 신호를 효과적으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본 연구에서는 다중해상도 캔들스틱 차트 이미지를 활용한 자동 암호화폐 트레이딩 앙상블 방식을 제안하였습니다. 이 방식은 시간 및 공간 정보를 포함하는 이미지를 입력 상태로 사용하며 약한 에이전트들의 성능을 향상시키고 견고함을 높이기 위해 앙상블 기법을 활용합니다. 주요 기업 및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DQN, 듀얼링 DQN, PO 세 가지 모델을 비교하였으며 제한한 캔들 차트 이미지를 사용하는 모델이 원시 수치 데이터를 사용하는 모델보다 더 높은 수익률과 더 넓은 트레이딩 커버리지를 기록함을 확인했습니다. 숫자 데이터를 사용하는 모델은 과적합이 쉽게 발생하며 특히 변동성이 큰 암호화폐 시장에서 신뢰성이 낮은 결과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제한한 다중해상도 캔들 이미지 기반 모델은 변동성 높은 시장에서도 강인한 성능을 보였습니다. 상승장에서는 캔들스틱 이미지 DQM 모델이 누적 수익률이 26.13%로 바이앤홀드 전략보다 5.52% 높은 수익을 달성하였습니다. 하락장에서도 캔들스틱 이미지 PPO 모델은 거래 비용을 포함한 후에도 수익을 유지하며 바이앤홀드 대비 13.62%더 높은 성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사용된 하이퍼 파라미터는 기존 연구 및 구현 예제를 참고하였으며 튜닝 없이도 우수한 결과를 도출해냈습니다. 제한된 모델은 어텐션 메커니즘을 통해 거래의 신호의 근거를 시각할 수 있어 실제 투자자와 트레이더에게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으로 활용 가능합니다. 본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 방향은 현재 제한된 앙상블 방식은 훈련 및 검증에서 바이앤홀드 전략이 최적 전략으로 판단되면 이를 선택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앙상블의 결정 과정에서 트레이딩 커버리지를 고려함으로써 개선할 수 있습니다. 향후에는 1분 또는 5분 간격으로 다중해상도 캔들 차트를 재구성하여 고빈도 트레이딩 환경에 적합한 모델을 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양한 네트워크 구조, 활성화 함수,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 등을 통해 방상블 모델의 성능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DDQN, LSTM 접을 적용하면 시간적 특성을 보다 정교하게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